자, 오늘은 사장 뼈대 계통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에 먼저 뼈를 분류해 보면요. 자, 뼈는 총 숫자가 206개 정도 되죠. 자, 몸통 뼈대가 80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팔다리 뼈대는 12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몸통 뼈대에는 머리뼈와 척추, 그리고 복장뼈, 갈비뼈 등이 몸통 뼈대에 들어가고요. 팔다리뼈에는 팔이음대와 다리음대, 그리고 팔의 뼈와 다리의 뼈들이 팔다리뼈대 계통에 들어갑니다. 몸통 뼈대는 80개, 팔다리뼈대는 12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형태에 따라서 뼈를 분류해 보면요. 긴 뼈는 기다랗게 생긴 뼈죠. 뼈 끝과 뼈 몸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넙다리뼈, 위팔뼈, 노뼈, 좌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긴 뼈에 해당이 됩니다. 납작뼈는 머리뼈의 일부와 어깨뼈, 그리고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납작뼈에 들어가게 되고요. 짧은 뼈에는 손목뼈와 발목뼈가 있죠. 불규칙한 뼈는 척추뼈, 볼기뼈, 귀속뼈와 같은 것들은 불규칙한 뼈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귀속뼈 중에서 등자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에 속하게 되죠. 자, 공기가 들어가 있는 뼈에는 벌집뼈, 위턱뼈, 나비뼈, 이마뼈, 관자뼈가 공기뼈고요. 이 중에서 코 격골이 있는 뼈는 벌집뼈, 위턱뼈, 나비뼈, 이마뼈가 되겠습니다. 자, 종자뼈는 힘줄 속에 묻혀 있는 뼈로 무릎뼈와 그리고 발가락에 있는 작은 종자뼈들, 때로는 손가락에 있는 종자뼈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뼈의 조직학적 구조입니다. 자, 뼈의 성분은 세포 성분과 뼈를 구성하고 있는 바탕질 성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포 성분에는 뼈 모세포와 뼈 파괴세포, 그리고 뼈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탕질에는 유기성분으로 악효섬유가 주종을 이루고 무기성분으로 칼슘과 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뼈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뼈는요, 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뼈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뼈막은 뼈의 부피 성장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자, 막의 그 겹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중막으로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관절 연골면에는 따로 뼈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뼈막의 기능은 뼈의 영양과 골절 시의 재생을 담당하고 보호에도 관계하고, 그리고 부피 성장에도 관계하겠죠. 자, 두 번째, 뼈 끝판은요, 뼈의 길이 성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혈관이 통과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뼈의 연령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으면서 길이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 이때 이 뼈 끝판을 성인에서는 뼈 끝선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뼈의 성분 중에서 뼈막 안쪽에 치밀뼈가 있습니다. 치밀뼈는 뼈의 바깥층을 형성하고 있고요. 하버시안 시스템이라 그래서 중심 부분에 구멍이 뚫린 계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뼈 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심에 뚫려 있는 세로관을 우리가 하버스관 또는 중심관이라고 하고, 이 하버스관들을 서로 가로로 연결하는 관은 볼크만 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은 혈관과 신경이 통과해서 뼈에 영양분을 제공해 주도록 하죠. 치밀뼈 안쪽에는 해면뼈가 있습니다. 해면뼈는 뼈의 속층에 해당되고요. 뼈 잔기둥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뼈 속막이 골수 공간 사이사이에서 경계를 형성합니다. 자, 성인에게 있어서 해면뼈 안에는요, 적색골수라고 하는 골수가 담겨 있죠. 자, 짧은 뼈나 납작뼈의 해면뼈에서 주로 골수가 관찰이 되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 적색골수로 되어 있는 곳은 척추뼈, 갈비뼈, 복장뼈, 엉덩뼈, 머리뼈 등이 있습니다. 자, 성인의 긴 뼈는 황색골수로 대체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뼈의 발생을 한번 봅시다. 뼈는요, 막속뼈대기와 연골뼈대기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막속뼈대기는 섬유 결합조직 막이 직접 뼈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막뼈라고도 설명하죠. 이마뼈와 마루뼈, 뒤통수뼈, 관자뼈, 위턱뼈, 아래턱뼈 등은 등의 납작뼈와 그리고 빗장뼈는 막속뼈대기에 의해서 뼈가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연골뼈대기입니다. 유리연골이 퇴행하면서 뼈로 대치되는 방식이죠. 이것을 우리가 연골속뼈라고도 하는데 인체 대부분의 뼈의 뼈대기 방식은 바로 연골뼈대기입니다. 태아의 몸에서 먼저 뼈 모양하고 비슷한 유리연골이 형성이 되고 이어서 뼈대기가 진행이 됩니다. 긴 뼈 모양의 연골 중앙부, 즉 뼈 몸통 부분에서 먼저 1차 뼈대기 중심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2차 뼈대기 중심이 뼈 끝부분에서 나타나게 되죠. 자, 뼈 끝에 얇은 층은 관절 연골로 덮여져 있습니다. 연골이 됩니다. 뼈 끝과 뼈 몸통의 경계부 부분이 바로 뼈 끝판 또는 뼈끝 연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5세 전후가 되면 뼈대기가 완성되면서 뼈 끝선으로 대체되는데 연령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요. 자, 막속뼈대기입니다. 자, 우리 악교섬유라고 하는 섬유 결합 조직 막에 뼈대기의 중심이 출현하면서 뼈모세포가 뼈세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각뼈가 만들어지고 이런 조각뼈들이 합쳐지면서 뼈의 잔기둥들을 형성합니다. 뼈의 잔기둥이 또 두꺼워지면서 판 모양을 이루게 되고 이 판 모양이 바깥층을 형성하면서 치밀뼈가 되고요. 안쪽은 구멍이 뚫려 있고 기둥 모양인 해면뼈가 됩니다. 그리고 혈관의 공간들에는 그 사이사이에는 적색골수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공간에 있는 층을 판사이층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반면에 연골속 뼈대기는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이 몸통 부분의 중간 부분에서 뼈대기 중심이 출현하고 그리고 뼈의 끝부분에서 2차 뼈대기 중심이 출현합니다. 동그라미 해놓은 것처럼 이 1차 뼈대기 중심과 2차 뼈대기 중심 사이에 연골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뼈 끝판이 되고 뼈의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장소가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뼈의 성장과 조절 인자죠. 뼈를 성장시키는 촉진요인, 뼈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에는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A, C, 성장 호르몬과 티록신, 그리고 안드로겐이 있습니다. 부갑상생 호르몬과 칼시토닌은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여서 뼈의 발육을 돕게 되죠. 자, 비타민 A는 뼈 흡수에 관계하고요. 비타민 C는 교원질의 합성을 촉진하여서 뼈의 발생에 관계합니다. 비타민 D는 작은 장자에서 칼슘의 흡수를 조절하게 되죠. 자, 뼈의 성장을 억제하는 호르몬도 있죠.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이것은 긴 뼈의 뼈 끝판을 폐쇄하여서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머리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머리뼈는요, 뇌머리뼈 6종 8개와 얼굴뼈 8종 1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총 머리뼈의 개수는 23개가 되고요. 자, 여기에 귓속뼈 6개는 귓속뼈 6개가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죠. 자, 뇌 머리뼈에는요, 이마뼈, 그러니까 뇌를 싸고 있는 머리뼈를 설명을 하는데 이마뼈, 뒤통수뼈, 관자뼈, 마루뼈, 나비뼈, 벌지뼈가 뇌 머리뼈에 해당이 되고요. 얼굴을 형성하는 뼈에는 눈물뼈, 코뼈, 광대뼈, 입천장뼈, 위턱뼈, 코선반뼈, 그리고 보수뼈와 아래턱뼈가 얼굴뼈에 들어갑니다. 자, 목볼뼈는 머리뼈는 아니지만 편의상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얼굴뼈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스뼈, 우리가 보모라고 하는데 쟁기 모양이고요. 코 중격의 아래 부분을 형성합니다. 자, 코 중격을 형성하는 뼈는 보스뼈와 위쪽 부분의 벌지뼈의 수직판이 코 중격의
코 중격을 형성하게 되죠. 두 번째 눈물뼈죠. 눈물뼈는 얼굴뼈 중에서는 가장 작고 얇은 뼈예요. 눈물샘 오목이 있고요. 이 눈물샘 오목으로 눈물이 들어가면 코 눈물관을 통해서 아래 코길에서 이 눈물뼈에서 연결된 관이 열리게 됩니다. 눈물뼈는 눈화를 형성하는 뼈 중에 하나가 되죠. 세 번째 위턱뼈. 위턱뼈는요, 위턱굴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코 격굴염 또는 축농증이라고 하죠. 코 격굴 중에서 가장 크면서 상대적으로 중간 코길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농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코 격굴염이 빈발하는 부위가 되고요. 눈확 아래 구멍이 위턱뼈에 있고 또 눈확을 형성하는 뼈면서 위턱뼈는 단단 입천장을 구성하는 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위턱뼈는 아래 턱뼈와는 관절하지 않겠죠. 네 번째로 광대뼈입니다. 광대뼈는 그림에서 보시는 이 하늘색의 뼈가 되는데요. 삼면 3개의 돌기인 불규칙뼈로 눈확면, 가쪽면, 관자면, 그리고 관자뼈하고 관절하는 관자돌기, 이마뼈하고 관절하는 이마돌기, 그리고 위턱뼈하고 관절하는 위턱돌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광대화를 구성하고 또 눈확을 형성하는 뼈기도 하죠. 다섯 번째 아래 턱뼈입니다. 아래 턱뼈는 U자 모양으로 말발굽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턱뼈의 몸통과 이쪽 부분이 몸통이죠. 그 다음에 턱뼈에 가지가 있고요. 이 구부러지는 부분을 우리가 턱뼈 각이라고 하고 턱 끝에 뚫려 있는 양쪽에 나 있는 구멍을 턱끝 구멍이라고 합니다. 턱뼈의 가지는 근육돌기와 관절돌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육돌기에는 관자 근육이 부착하고 관절돌기에는요 관자뼈하고 관절하여서 턱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턱관절은요 우리가 아래 턱뼈하고 관자뼈하고 이루는 관절이죠. 그래서 템포로 맨디블러 조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턱관절의 모양은 타원 관절입니다. 하지만 이 턱관절 안에는 관절 원반이 들어가 있고 이 관절 원반을 기준으로 위쪽을 평면관절, 아래쪽을 경첩 관절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가쪽인대가 이 턱관절을 잘 받쳐주는 인대 중에 하나가 되죠. 여섯 번째는 펠루틴 본이라 그래서 입천장뼈입니다. 입천장뼈는 L자 모양의 뼈로 입천장뼈는 좌우에 한 쌍이 있죠. L자 모양이기 때문에 수직판과 수평판으로 되어져 있고요. 단단 입천장을 구성하는 뼈입니다. 우리 입천장의 단단한 입천장은 위턱뼈하고 입천장뼈가 구성을 하는데 만약 이 뼈가 봉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얹청이가 되는 거죠. 그 입천장뼈의 수직판은 위쪽에서 눈확을 형성하는 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목불뼈입니다. 사실 목불뼈는 얼굴뼈는 아니지만 턱 아래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근육과 인대에서 연결되어 있죠. 목불뼈는 말 발굽 모양입니다. 머리뼈하고 분리되어서 근육과 인대에 의해서 붓돌기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목불뼈하고 연결된 근육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근육들이죠. 여덟 번째 눈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안구를 수용하는 깊은 웅덩이처럼 생긴 이 부분을 눈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눈확은 안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눈확의 형태는 피라미드 모양이죠. 끝에 구멍이 시각신경관으로 뚫려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크게 벌어진 위 눈악 틈새, 그 다음에 아래 눈악 틈새가 있는데 위 눈악 틈새는 나비뼈의 큰 날개와 작은 날개 사이, 그리고 아래 눈악 틈새는 나비뼈와 위턱뼈 사이에 틈이 형성되어져 있고 이 관과 틈새 사이로 신경이나 혈관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눈확을 구성하는 뼈는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마뼈, 그리고 보라색의 뼈가 나비뼈가 되는 거죠. 위쪽에 있는 것이 작은 날개, 그리고 위눈악 틈새 아래쪽에 있는 것이 큰 날개가 되고요. 그
그 다음에 광대뼈, 하늘색의 광대뼈, 노란색의 위턱뼈, 그리고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초록색의 벌지뼈와 바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눈물뼈하고,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입천장뼈가 눈화를 구성하는 뼈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뇌머리뼈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뇌머리뼈는 뇌를 싸고 있는 머리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뼈는요, 한 쌍이죠. 자, 그 안에는 이마굴이 있습니다. 이마와 눈화과, 그리고 코 안에 위벽을 형성하는 뼈가 이마뼈 프론탈본이 되죠. 원래 태생기에는 2개의 뼈로 뼈대기가 진행되다가 8세경에 이마 봉합으로 완전히 결합해서 1개의 뼈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이마뼈는요, 눈화학 위쪽 부분에 눈썹활, 그리고 눈화학 위에 구멍이 뚫려 있죠. 눈화학 위 구멍, 그리고 마루뼈와는 관상봉합으로 봉합하고요. 광대돌기가 광대뼈의 이마돌기하고 결합을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자뼈입니다. 관자뼈. 자, 관자뼈는 옆에서 봤을 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비늘 부분과 그 다음에 바위 부분과 꼭지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붉은색의 뼈가 관자뼈가 되겠죠. 위쪽을 보시면 마루뼈,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보라색의 뼈가 나비뼈입니다. 나비뼈하고 관절을 하고, 그 다음에 광대뼈하고 관절하는 광대 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하고 관절하기 때문에 턱뼈, 턱관절 오목 부분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바위 부분에서는요, 바위 부분은 안쪽 부분이 됩니다. 이제 피라미드루프라 그래서 산맥처럼 블룩 튀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쪽 귓길이 있고요, 가운데 귀 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실은 바깥귀하고 그 다음에 속귀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 자, 고실 부분에는 고실과 그리고 고실이 있고요. 말이 잘 안 되네. 네, 고실 부분은 고실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붓돌기가 있고요. 바깥 귓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꼭지 부분이 있습니다. 꼭지 부분은 우리가 꼭지 돌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공기가 들어가 있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꼭지 벌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운데 귀하고 교통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붓돌기하고 꼭지돌기 사이에는 붓꼭지 구멍이라고 있는데, 이곳으로 얼굴 신경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3차 신경절 자국과, 그리고 목동맥관, 그리고 목정맥 구멍, 파열 구멍, 속기, 귓 같은 것들이 이 관자뼈와 관계된 구조가 되고요. 아래턱뼈하고 관자 아래턱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자, H자 모양의 관자놀이점을 형성하는데, 지금 네모로 표시를 해놨죠. 이마뼈, 마루뼈, 나비뼈, 네, 그리고 관자뼈. 자, 이렇게 관자놀이점이 구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의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광대활 아래쪽에 꺼진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날개 입천장 오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용어로는 입국의 와죠. 자, 관자 아래 우묵의 일부가 앞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룬 좁은 틈새를 날개 입천장 우묵이라고 합니다. 위턱뼈, 그리고 나비뼈, 그리고 입천장뼈의 수직판이 이 부분을 형성하는데요. 자, 이곳은 위턱신경과 위턱 동맥 가지가 분지하고, 그 다음에 날개 입천장 신경절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신경외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하는데요. 자, 원형구멍을 통해서 머리 안으로 연결되고, 큰 입천장 관을 통해서는 입 안으로, 아래 눈앞 틈새를 통해서는 눈화과 연결이 되고요. 머리뼈 바닥은 날개관으로, 그 다음에 나비 입천장 구멍을 통해서 코 안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이곳이 다른 곳과 교통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루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루뼈는 양쪽에 좌우 한 쌍이죠. 사각형의 납작뼈로
마루뼈가 서로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시상봉합이라고 하는데, 이 시상봉합 연결된 부분의 안쪽에는 위시상정맥굴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가도록 고랑이 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뼈에는 위시상정맥굴 고랑이 존재하고요. 자, 마루뼈에는 한 쌍의 양쪽에 구멍이 있는데, 마루뼈의 시상봉합의 뒤쪽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한 쌍이 있는데, 머리뼈를 관통하는 이끌정맥의 통로가 됩니다. 마루뼈는 4개의 모서리가 있죠. 이마 모서리, 비늘 모서리, 정중 모서리, 뒤통수 모서리가 있고요. 4개의 봉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관상봉합, 옆에는 관자뼈하고 비늘 봉합을 형성하고요. 뒤쪽에서는 뒤통수뼈하고 시옷봉합을, 중심부에는 이 마루뼈끼리 시상봉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뒤통수뼈입니다. 뒤통수뼈는 바깥 속 뒤통수뼈 용기와 큰 구멍으로 대표적인 것이 있고요. 자, 이 뒤통수뼈의 안쪽에는 비스듬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이 부분이 바로 비스듬틀이 되죠. 우리가 뒤통수뼈가 이렇게 진한 카키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뒤통수뼈죠. 우리가 앞머리뼈, 중간머리뼈, 뒤머리뼈 우묵할 때 이 뒤머리뼈 우묵을 형성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앙 앞쪽에 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비스듬틀은 숫내와 다리뇌가 놓여지는 장소가 되고요. 나비뼈하고 관절하고, 자, 십자윤기가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목덜미 선이 있죠. 자, 뒤통수뼈 관절 윤기는요, 우리가 타원 또는 윤기 형태로, 윤기된 형태인데 타원 관절 또는 윤기 관절을 형성하는데, 제1목뼈가 바로 고리뼈죠. 고리뼈하고 관절하여서 뒤통수 관절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혐의신경관과 관절 윤기관이 눌려져 있습니다. 자, 5번째로는 우리가 나비뼈입니다. 자, 머리뼈의 속바닥의 가운데 부분, 특히 중간 머리뼈 우묵을 형성하는 나비 날개 모양의 뼈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보라색의 뼈가 바로 나비뼈가 되는 것이죠. 앞머리뼈 우묵과 중간 머리뼈 우묵의 경계에도 있고요. 또 중간 머리뼈 우묵의 앞부분을 형성하는 뼈가 바로 나비뼈가 됩니다. 자, 몸통 부위를 특별히 우리가 이 보라색의 중심되는 부분이죠. 여기를 안장이라고 하고, 이 안장 안에는 뇌 하수체가 수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뼈 안장, 그 다음에 뇌하수체 오목에 뇌하수체가 있고요. 자, 나비뼈도 마찬가지로 공기뼈입니다. 나비굴이라고 해서 코 격굴이 발달되어져 있죠. 자, 큰 날개가 있죠. 이 뒤쪽에 있는 날개가 바로 큰 날개인데 구멍이 여러 개 뚫려져 있습니다. 자, 원형 구멍과 그 다음에 타원 구멍과 가시 구멍이 여기에 뚫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위 눈앞 틈새 같은 경우에도 큰 날개하고 작은 날개 사이에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큰 날개에 있는 것이 바로 원형구멍, 타원구멍, 가시구멍과 뇌막 동맥구멍이 큰 날개와 관련이 있고요. 자, 작은 날개 부분에는 시각신경관과 시각교차 고랑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위 눈앞 틈새는 큰 날개하고 작은 날개 사이에 있고요. 자, 날개 돌기가 바깥 아래쪽으로 뻗어져 있는데, 안쪽 가쪽 날개 근육이 부착하는 곳이죠. 자, 나비뼈와 관절하는 뒤통수뼈 부분을 바로 비스듬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째는요, 벌집뼈입니다. 자, 벌집뼈는 그림에서 보시는 이 연두색의 뼈가 벌집뼈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는 부분이 채판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닭볕을 모양으로 솟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볕돌기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채판은 후각신경이 통과하는 작은 구멍입니다. 바로 이 구멍을 통과하면 코 안에 윗부분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볕돌기 부분에는요, 대뇌의 경질막에 해당되는 대뇌 낫이 부착되고 이것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대뇌 방구가 나뉘게 되죠. 자, 벌집뼈의 수직판은요,
코 안쪽으로 내려가서 코의 중간 경막을 형성하죠. 그래서 코 중격막의 윗부분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래쪽 부분은 우리가 보습뼈가 중격을 형성했었죠. 자, 벌집뼈에는 벌집굴이라고 해서 코 격굴이 발달되어 있고요. 위하고 중간 코 선반이 코의 가쪽 벽에서 튀어나온 이런 돌기 같은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아래 코 선반은 코 선반뼈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 7번째는요. 머리뼈 바닥의 속면입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머리뼈 우묵 부분은 이마뼈하고 벌집뼈하고 나비뼈의 작은 날개가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마엽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벌집뼈의 볏돌기와 벌집뼈의 채판이 연결되어져 있고, 자, 위 눈악 틈새는 나비뼈 큰 날개하고 작은 날개 사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눈돌림 신경과 도르래 신경, 갓돌림 신경 뿐만 아니라 눈신경과 얼굴 정맥이 위 눈악 틈새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간 머리뼈 우묵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보라색과 빨간색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 나비뼈의 큰 날개 부분과 관자뼈가 형성되는 곳인데요. 자, 이곳에는 바로 관자엽이 수용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구멍이 있는데 원형구멍, 타원구멍, 뇌막 동맥구멍과 시각신경관, 그리고 안장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죠. 자, 세 번째는요. 뒷머리뼈 우묵입니다. 바로 카키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뒤통수뼈가 형성하고 있죠. 아래쪽에는 손에, 그 다음에 비스듬틀 아래쪽 부분에 숨내 부분이 여기에 수용되어져 있고 큰 구멍이 중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머리뼈 바닥 속에 있는 부분에 보면 여러 개의 이제 구멍들이 있고요. 그 구멍과 통과물을 잠시 살펴봅시다. 자, 관자뼈에는 자, 목동맥관이 있습니다. 이 목동맥관은요, 이제 척추 동맥을 통해서 아닙니다. 자, 온 목동맥에서 갈라진 자, 그 동맥 중에서 이제 바깥 목동맥은 얼굴하고 머리뼈 바깥쪽으로 가죠. 근데 속 목동맥은 목동맥관을 통해서 머리뼈 내부로 들어와서 대뇌 동맥 고리를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붓돌기하고 꼭지돌기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다고 했죠. 붓꼭지 구멍. 여기는 얼굴 신경이 대뇌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속깃길에는 속기신경하고 속기동맥, 얼굴 신경이 속깃길을 통해서 같이 빠져나오다가 얼굴 신경 같은 경우에는 붓꼭지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자, 관자뼈하고 뒤통수뼈 사이에는 목정맥 구멍이 있습니다. 이 목정맥 구멍으로는 혀인두신경, 미주신경, 그 다음에 더부신경과 속목정맥이 통과하고요. 자, 뒤통수뼈에 있는 큰 구멍에는 대표적으로 척수가 빠져나가죠. 뿐만 아니라 더부신경도 빠져나가고 척추 동맥이 머리뼈 바깥에서 머리뼈 속으로 이렇게 머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혐의신경관으로는 혐의신경이 통과하죠. 자, 그 다음에 나비뼈에는 원형 구멍이 있죠. 위턱신경이 통과하고요. 타원구멍으로는 아래턱신경, 그리고 가시구멍으로는 중간 뇌막동맥이 통과합니다. 위눈악 틈새, 눈돌림, 도르래, 갓돌림, 눈신경, 위눈정맥이 통과하고요. 시각신경관으로는 시각신경과 눈동맥이 통과하고 날개관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통과하는 관이 바로 나비뼈의 날개돌기에 있는 날개관이 됩니다. 자, 벌집뼈의 채판구멍으로는 뭐가요? 후각신경이 통과하게 되겠죠. 자, 코 격굴을 다시 살펴봅시다. 코 격굴은 4개가 있습니다. 이마골과 나비뼈 속에 있는 나비골, 벌집골, 위턱골이 있고요. 자, 이마굴은 중간 콧길에서 열립니다. 나비굴은 위콧길에서 열리고요. 벌집골은 중간 콧길과 밑콧길에서 열리게 되고요. 자, 위턱골은 중간 콧길에서 열리게 되는데 염증이 빈발하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큰 코 격굴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5번째 봉합과 숫구멍입니다. 우리 머리뼈에는
봉합이 존재하는데요. 시상봉합은 마룻뼈하고 마룻뼈 사이의 봉합이 시상봉합이었습니다. 비늘봉합은 마룻뼈하고 관자뼈 사이에 형성된 봉합이었고, 관상봉합은 마룻뼈와 이마뼈 사이에 형성된 봉합이 관상봉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옷봉합 또는 람다봉합이라고 하죠. 마룻뼈하고 뒤통수뼈 사이의 봉합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숫구멍이 6개가 있는데요. 자, 뒤 숫구멍과 앞 숫구멍, 그 다음에 앞 가쪽 숫구멍 양쪽에 2개, 그 다음에 뒤 가쪽 숫구멍 2개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폐쇄되는 숫구멍은요. 자, 뒤 숫구멍으로 출생 후 3개월이면 폐쇄가 되고요. 가장 늦게 폐쇄되는 숫구멍은 앞 숫구멍이 됩니다. 생후 2년 약 24개월경에 폐쇄됩니다. 그 다음에 앞가쪽 숫구멍은 6개월, 뒤가쪽 숫구멍은 12개월 정도면 뼈대기가 완성되면서 완전히 폐쇄가 되게 되겠죠. 자, 머리뼈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척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